안녕하십니까, 블루입니다. 리플의 사실상 승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리플이 사실상 승소하면서 리플 주가가 10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소송 결과를 본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7월 예상 체결 매매량 오늘 IBKS 제17호 스펙을 했는데 일단 하락 VI 발생을 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체크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증권거래 SEC가 주장해온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 논리가 일단 두드려 맞았어요. 그죠? 그러나 법원은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매각한 것은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라면서 SEC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자, 증권 판매의 기준이 되는 호의 테스트의 유효성도 인정을 했다. 3년을 끌고 온 이 리플 소송의 1단계는 리플의 소송 끝났지만 SEC는 항소 가능성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은 아니다. 자, 이 관련해서 특히나 바이낸스나 SEC 관련 소송을 걸면서 정말 우리가 생각도 이런 것도 증권법 위반이야. 이것 때문에 상당히 야 이러면 알트코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소송에서 SEC가 주장한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다. 이 부분은 논리가 완전히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 주요 이 세 가지 판결 내용을 보시면 리플사가 7억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들에게 매각한 것은 증권법 위반이다. 그러나 또 이 부분 관련해서 이게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 관련해서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둘째,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다수의 대중들이 리플 코인을 매매한 것은 증권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금 소송 연결되어 있는 코인베이스나 그다음에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셋째, 리플사가 리플코인 기간 판매에 관여한 공동 창업자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증권법 위반은 정식 재판에서 다툰다. 요 부분은 재판에서 벌금을 무기든지 넣든지 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CEO 이런 부분인 거고 리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이번 소송 결과는 어쨌든 보면 SEC의 사실상 완패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SEC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기 위해서 리플 소송도 걸고 바이낸스 소송도 걸고 코인베이스 소송도 걸었지만 자,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일격을 당한 거예요. 우리 말 잘 들어서 너희들 내 말을 안 듣는다면 이제 증권 이거 다 퇴출시켜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SEC의 구상이 완전히 이제 끝나면서 어떻게 보면 SEC의 거래소에 대한 법 집행 범위는 많이 축소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쪽으로 오히려 바뀔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쪽에서 나온 쪽을 훨씬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SEC의 사실상 완패다. 자, 그럼 이번 소송으로 본 세 가지 큰 의미는 바로 리플의 가치 재평가입니다. 자, 리플이 3년간 소송을 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항상 3위에서 5위 이 정도로 유지를 했는데 자, 이번 소송 관련해서 1심 나오자마자 바로 크라켄 프로 리플 거래 재개 코인베이스 리플 재상장 이름이 오늘 5시 45분에 상장을 한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리플이 거의 대부분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활동성, 그 다음에 유통량 이런 모든 것이 확장성까지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리플이 3년 동안 상승하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리플의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알트코인들의 증권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 자, 이번에 리플이 상승하긴 했었는데, 자, 리플 상승할 때 보면 스텔라, 루만, 에이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지금 뭐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치 이런 쪽들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좀 준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야, 지금 이제 준 메이저 코인도 보고 알트코인들 믿을 수가 없다. 다 증권법이래. 이랬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번에 그 법원에 방점을 찍어준 거야. SEC 너희 논리 잣대는 잘못된 거야. 자, 이렇게 되면서 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상승폭이 좀 작아서 참 아쉬웠는데 이번 이 소송 결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 들고 알트코인은 증권 여부에 방점을 찍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SEC 암호화폐 영향력이 약화가 됩니다. 자, 기존의 법 체계로는 코인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가 매우 흔들리게 되겠죠. 그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새로운 법, 그죠? 툴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서, 그죠? 이 암호화폐 관련, 디지털 화폐 관련 부분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 혼자 유일하게 지금 그것도 1950년대입니까? 그때 만든 증권법으로 이걸 맞추려니 안 맞죠. 그러면서 지금 이거 너무 선을 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고, 자, 의회는 이미 암호화폐를 위한 입법을 제출했는데 이 법의 골자는 상품 선물 거래 CFTC의 기능 강화다. SES는 지고 CFTC는 올라간다. 자, 이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가 올라가면 암호화폐는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나쁘다고 얘기했습니까? 암호화폐기는 상당히 우호적인, SEC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이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리플의 소송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물해 주다니 너무나 좋네요. 그죠? 저도 오랜만에 이 암호화폐 시장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